다음은 네. 뭐 좀 전에도 한번 다룬 문제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네. 12일입니다. 네.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네.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만민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때 실명을 걸고 용감하게 나와서 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네. 그야말로 뼈 때리는 비판을 한 카페 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지금 문바들로부터 마녀 사장을 당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예.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배훈천 씨하고 예. 뭐 카페를 두 군데 하신다고 그래요? 예, 예. 광주고 담양하고 이렇게 그렇죠. 두 군데 하는 모양이죠. 예. 아니 문재인 정권이 무능, 무식, 무대포 딱 맞지 않습니까? 딱 맞죠. 산무로 아주 예. 정리를 무능하고 잘했어요. 무식하고 예. 무대포 마구 밀잖아요. 예. 무대포가 물론 뭐 일본말 좀 비슷하긴 하죠. 무철포를 무대포라고 읽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딱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MBC가 방송을 통해서 그 배훈천 씨가 원래 그 5.18 그 역사 왜곡 특별법에 반대 서명하고 야권의 그 정치에 깊이 개입된 거의 일배 수준이다. 예? 예. MBC가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도를 하니까 그 정치적인 인물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보도를 조국이가 자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그 기사를 그냥 같이 공유해서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그 아니 근데 예. 5.18 특별법 반대하면 일배입니까? 그분은 5.18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되지만 그걸 꼭 법으로 해가지고 이 금단의 영역으로 만든 거는 표현의 자유에 극히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왜 서강대 최진석 교수 최진석 있지 않습니까? 교수도 명예교수. 나도 5.18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그분 고향이 그쪽 한평인가 그쪽이거든요. 예. 하지만 5.18 특별법 보니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5.18에 반대한다 했거든요. 나부터 잡아넣으라고 네, 했잖아. 나부터 잡아넣어라. 그만큼 호남 이게 사람들도 아마 예. 상당 부분은 5.18 자체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했잖아요. 예. 5.18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렇죠. 우리의 역사다. 그렇죠. 살아 숨쉬고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성역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죠. 이건 저기 김정은이나 하는 수법 아닙니까? 굉장히 무식한 조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그거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대북 비라 금지법하고 북한에 보내는 거 그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다라고 비난하는데 그거 반대 서명했다고 그 배훈천이라는 사람이 아주 수구 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고 방송이 그걸 조국이 거기다가 맞장구로 쳐서 일종의 좌표 찍기죠. 이 배훈천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니까 여기다 공격 좀 해. 카페에다가 전화가 하루 종일 욕하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선을 끊었대요. 네. 근데 이 조국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근데 지금 조국하고 네. 그 머리 길고 다니는 그 누구예요? 김어준인가? 네. 요새 뭐 김어준 상가에 구름처럼 모였다면서 그냥 뭐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네. 정치인 뭐 관료들 전부 가서 김어준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다고 그러대요. 거기 뭐 부친사인가 뭐가 당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네. 관심이 없는 아니 사람이라.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조국이나 김어준이가 좌표를 찍었다 하면은 그냥 문바들은 뭐 대깨문들 무조건 공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상털기하고 그냥 문자 폭탄 보내고 이게 협박하고 이게 공격하고. 망하는 징조예요. 예. 일체 비판이나 엽기는 용납 안 하거든요. 빨간색이면 순 빨간색이야지 뭐 주황색이니 뭐 비슷한 것도 다 나쁘다고 저렇게 매도하니까. 원리주의자들 아닙니까? 조선이 저 말기로 가면서 저렇게 망한 게 사문난적. 예? 자기랑 똑같이 유교인데도 조금 해석을 달리하면은 사문난적. 예. 마녀 사냥으로 모른 거죠. 그 총대 맹게 이제 그 송시열, 우암 송시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윤휴라고 그 윤휴.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 송시열 쪽에 그 탄핵당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을 위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면은 다 적으로 모는 거죠. 지금 그 문바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깨지 않으면은 저는 정권 반드시 저는 뺏긴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한다. 네. 소통을 거부하고 특정 세력에 이렇게 주눅이 들면은 우리는 민심으로부터 계속 외면을 당한다 했는데 그냥 당 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반격을 가하고 또 뭐 문바들은 탈당하라 뭐하라 말이 안 되죠.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막 그런 모양이던데요. 4.7 보궐선거 때 초선 의원들이 우리 잘못된 거 좀 반성해야 된다 하니까 초선 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초선들이 요새 말하냐?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입에 빨리 찍게 물고 있어요. 청와대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기념사진 찍기 바빴죠. 그러니까 저 당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저런 흐름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심판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배운천 씨만 하더라도 전남대를 나오신 분인데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권이었고 그렇죠. 그 후에 나와서 뭐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뭐 이런 보수 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유시민이 하던 개혁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외에는 자기는 정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세진 것도 없고 그냥 동네 카페 하는데 무슨 자영업자 한 거다. 자영업자. 그냥 카페 이렇게 차려가지고 가족들 오손도손 먹여 살리는 그런 데 아주 전심전력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한다 해갖고 주 52시간 그리고 시급 뭐 이거 올리고 카페가 아마 제일 그 카페 같은 자영업이 제일 직격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월급 주던 사람도 내보내고 알바생도 더 쓸 수가 없어서 내보내고 그래갖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진짜 피말리죠. 그런데 그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경제수석 있잖아요. 홍장표.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국책연구원 KDI 원장으로 또 가 있어요. 그 전에는 또 소득주도 특임과 무슨 위원장 또 하고 앉아 있고. 경제 망친 놈들이 다 단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현미는 지금 전북지사 출마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상조 망친 친구 아니에요? 근데 어디죠? 한성대 교수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쳤으면 자숙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 이런 게 큰다고 봐서 배운천 이 사장이 무능무식 무대포한 거는 극히 옳은 얘기고 박수 쳐주고 뭘 잘못했는가 반성해야 되는데 저기다 대고 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재앙이고 대재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 털기와 기념일 정치하는 그 내로남불의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뼈 때리는 질책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시원하고 청년 취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뭐 듣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서 귀 싹 닫고 그냥 그때잖아요. 무슨 송영길은 무슨 장관 만들자고 했잖아요. 청년 특임 장관 또 아니 장관 만들면 해결이 됩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청년을 다 장관 만들면 뭐 취업 문제 해소되겠죠. 진짜 필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고용을 많이 하게 하고 친노조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청년 정책을 해서 취업이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송영길 얘기한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집. 이게요, 누구나 집이 아니에요. 누구도 집이에요, 누구도 집. 누구도 집 못 가져요. 왜냐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거를 분양권을 갖잖아요. 그럼 3년간 공사합니다. 아파트 공사. 그 후에 10년 살아요. 13년 후에 집을 지금 결정을 해요. 오르면은 입주한 사람이 이익 보고 아니면 안 살고 나오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반값
반토막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회사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시장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이죠. 사회주의 정책이죠. 예. 그리고 이기 신도시 옆에 뭐 짜투리 한다는데 그러면 이기 신도시 입주민들 옆에 있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서울 시내 공급한다는 게 뭐 저 서부 면허시험장 뭐 용산 캠프킴 또 저 과천 그리고 또 저쪽에 태능시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용산 같은 데는 진짜 도심 공원을 잘 만들고 네. 그래야 거기다가 또 아파트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아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풀지를 않으니까 집을 못 짓잖아요. 거기에 배로만 올리면 어마어마한 집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민간 다 거아닙니까? 막아놓고 또 강북 같은데 무슨 저 박원순 때 뭐죠? 무슨 생태마을인가 만든다 했고 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났던 까지 다 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집을 안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집 부족하니까 공급을 할 생각은 하고 거기다가 세금 폭탄에다가 규제만 계속 해야 되니까 일반 서민들이 더 죽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정치를 하면서 이 배운천 씨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지적이죠. 네. 근데 조국은 지금 조국이 자기 SNS에 같이 걸어놓은 게 지금 MBC 그 방송을 걸어놓은 건가요? 네네. 그래놓고 이게 이제 일종의 좌표 찍기 한 좌표를 거죠. 찍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사람 공격해라. 그렇죠. 어? 네. 죽일 놈이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MBC에서 이 배운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배운천이가 아주 극우 거의 뭐 수구 꼴통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니까 친조국 인사들이 일제히 공격한 거죠. 조국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이런 사람이 한때 우리 뭐 양심과 지성의 상징 아이콘으로 이렇게 참 추앙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도 문제는 그 마음의 빚을 못 갚아서 참 안타까우고 애달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저렇게 표절하고 위조하고 저런 거 재판받고 또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태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예. 자기는 희생양인 것처럼 예? 어떻게 저런 식의 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참 하여튼 뇌 구조를 좀 보고 싶어요. 뇌가 어떻게 주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보통 사람하고 주름이 반대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좌표, 김어준이나 조국이가 좌표로 찍어서 이렇게 공격하라 하면은 이제 대깨문들이 일제히 문바들이 달라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배운천 씨는 자기 과거에 학생운동권 시절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정권에 투쟁을 하던 때보다 더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이야 전화를 끊었겠습니까? 사업하는 집에. 네, 선을 끊었다잖아요. 네. 그냥 전화해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게 언론 뭐- 보도를 보니까 마녀사냥도 어느 정도이지. 더군다나 강주 같은 호남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좌표 찍는 게 뭐 이 배운천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그 아산의 전통시장에 그 네, 예, 그렇죠. 예. 아줌마가 할머니 있잖아요. 예, 문재인이가 거기 방문했다가 왔을 때, 경비했대요. 그러니까 예, 거지 같아요. 예. 그 한마디 했다고 그냥 엄청 공격을 신상들이 그 할머니 아줌마가 무슨 신상을 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바들이 나라를 꼴을 이렇게 만드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습니다. 예. 저런 게 지나친 거 저런 건 자제를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게 양념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공격은 소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자기하고 가족 무슨 딸 그건 뭐 뭐 난리가 아들 나죠. 건드렸다가 하면 네. 난리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뭐 문재인 비난하는 대자보 붙였다가 아주 젊은이가 곤혹을 치렀잖아요. 아, 신발 한 번 던졌다가 그냥 뭐, 끝끝내 감옥에 갔잖아. 그리고 남 공격하는 거는 잘했어, 박수. 이런 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민주주의는 화해와 포용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마태복음 뭐 8장인가에 나오잖아요. 예? 황금률의 법칙. 너희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예? 공자가 말한 서라는 말도 그런 말이잖아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배려해줘야 내가 대접받는 건데 문재인은 자기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남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예. 이번에도 그 오스트리아인가 어디 수도은행가 가갖고 자기가 천주교 신자로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인가 뭐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그 사람이 도덕적입니까?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저는 그거 가서 또 자락을 했더라고. 예. 살짝 그런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써준 대로 읽은 거죠. 뭐. 아, 그랬나?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이 그 투기했다고 그 있잖아요. 뭐 농경지 투기했다고 지금 탈당 요구 받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아니 문재인 봐요. 양산에 훨씬 크게 해 먹었잖아요. 거기다 집까지 짓고. 그건 11년간 농사를 네. 지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형질 변경해갖고 땅값 팍 그렇죠. 오르는데. 근데 우상호는 저 포천 어디 구석에 가서 예. 그 돈도 전 재산이 재산 신고하고 7억이더라고요. 예. 예, 어머니 묘소 옆에다가 농사 좀 짓는데 유튜브에도 농사 짓는 모습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투기로 몰아서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김현미도 무슨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나온 것 같던데. 김현미도 계속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조국, 김어준, 문바, 대깨문들 참 이성을 상실했다고 해야 할지 또 이런 건 얘기하면 또 고발하고 또 고소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여차하면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소송 걸고 나서더라고요. 참 이런 배운천 씨 같이 자신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마저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문재인 정권. 그런데도 본인은 가장 훌륭한 정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뭐 나가가지고 김정숙 여사 아주 그냥 패션 쇼를 하고 다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명품만 골라 입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킷리스트 이제 2개는 채웠을 것 같아요. 뭐 오스트리아하고 저 스페인 갔으니까 그동안 1년 한 반 그렇죠. 동안 못 나가갖고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했겠어요.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빨리 지워야 하는데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자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혼자도 아마 갈 거예요. 혼자도. 대통령 과거에도 전용기타고. 혼자 뭐 인도인가 어디 동남아 갔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광주에서 카페 전문 자모를 하는 배운전 씨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좀 비판했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이 또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니 이 정권의 위선이랄까요?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